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2월 29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PC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좀 하락 혼조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비트코인의 그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이제 몰리면서 특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매수세가 이어져서 이게 이제 그 64,000달러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트코인 쪽의 급등이 오히려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55% 하락을 했고 S&P 500은 0.17% 빠졌고 다우는 뭐 0.06%로 약밥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3%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차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나다가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주춤하는 그 덕이었죠. 그랬지만 오히려 이제 나중에 그 기관은 매도세가 좀 늘어나고 오늘 이제 마감 동시효과에서 거의 그 삼성전자를 200만 주 이상 사는 뭐 그 기아하고 그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신공을 발휘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완전히 돌려놓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올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79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5,109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3,13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642.36%, 36포인트, 2642.36. 그래서 어제보다 0.37%가 내려앉으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 0.1% 정도 하락한 상태로 출발을 한 뒤에 이거 외국인의 그 매도가 좀 이렇게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지수가 다시 이제 좀 플러스 쪽으로 0.3% 가까이 이렇게 좀 올라오기도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기관의 매도는 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약보합권을 맴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685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39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78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뭐 보합권인데 약보합이죠. 862.96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어제보다 0.05% 하락,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밑꼬리가 달리는 우리가 그 십자가 모양의 음봉도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역걸음 현상을 이어가는 그런 현상을 오늘 나타내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봉인데 이게 또 양봉이지만 도지성 양봉이에요. 그래서 이 코스닥도 역시 그 옆걸음질을 치면서 쉽게 상승 전환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율은 오늘 1331원 50전에 끝나면서 어제보다 2원 10전이 떨어졌습니다. 시총 상위를 주체별 움직임을 좀 보면 오늘 이제 제일 많이 외국인이 산 게 기아예요. 1,186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947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도 396억을 오늘 순매수를 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235, 현대차도 260억 이렇게 샀습니다. 삼성물산은 뭐 15억 정도 외국인이 사고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네이버를 1,423억 순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반면에 뭐 기관은 오늘 뭐 전체가 팔았으니까 5천억 넘게 기관 뭐 삼성전자도 1,757억 팔았고 하이닉스도 528억 팔았고 뭐 현대차만 279억 사고 기아도 팔았습니다. LG화학만 143억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로 이제 많이 매도가 나온 게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나온 게 네이버 외국인 1423억 기관 639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에 보면 요새 이제 뭐 그 코스피를 이전 상장 또 액면 분할 얘기 나오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외국인들은 뭐 각각 198억 388억 이렇게 순매수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기관은 에코프로비엠만 183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21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팔았고 그 HLB를 외국인이 382억을 순매수했고 엔캠 180억 순매수 이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워낙 이제 그 비트코인이 그 강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된 거,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 기술 관련 뭐 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관련 회사에 투자한 창투사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다 올랐어요. 사실은 뭐 이게 전부죠. 오늘 우리 보면 그래서 NFT 뭐 STO 관련된 거 이런 거 이제 한꺼번에 이게 묶여서 움직이니까 이렇게 움직였고 또 손해보험 뭐 같은 것도 은행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손보는 이제 뭐 실적 호전 소식에다가 이제 밸류업 다시 지금 이제 요새 이제 완전히 성냥팔이 소녀가 됐잖아요. 밸류업 사주세요. 안 하면 퇴출합니다. 퇴출을 할지도 모릅니다. 뭐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시장의 반응이 생각보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올랐다 떨어진 거에 되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이제 반등은 오지만 그 반등세 치고는 되게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간, 은행도 저 PBR 다시 이제 기대 등등을 해서, 올랐고, 해운이 오늘 좀 그런데 이제 특히 그 해운 중에서 컨테이너보다 벌크선 쪽이 이게 이제 그 벌크선 중고 성과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조선 기자재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피팅 관련된 거 이런 쪽들이 또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뭐 그냥 약간 산발적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을 빼면은 약간 산발적으로 그 밸류 시스템 그 뒷단에서 좀 여진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자동차도 오늘 움직였는데 이것도 다시 움직였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보자 저 PBR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 또 일부 지주사 이런 것들도 움직였는데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반등치고는 그렇게 뭐 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어차피 이제 우리는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연휴니까 좀 이제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말에 나오는 이제 미국의 PC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시장이 이것저것 눈치 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그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1대1 상담을 못 합니다. 이게 자문업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어도 1대1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장문에 포트폴리오를 다 해갖고 저한테 뭐는 얼마에 몇 프로 샀는데 지금은 뭐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답해드리기가 되게 곤란해요. 근데 거기 이제 잘 보시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특히 이제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가입 문의는 카카오톡에 100엔츠 치시고 문의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이렇게 끝나서 2024년 2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늘 그렇지만 끝나는 날 막 어차피 뭐 이번 달은 이제 월로 보면 좀 올라간 거지만 월봉이 양봉이지만 근데 끝나는 날 좀 활활 뜨겁게 타오르고 막 불타는 증시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런데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2월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마지막 날 이러면 꼭 나쁜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2월도 상승한 달인데다가 사실 2월은 원칙 제가 말씀드린 원칙만 잘 지키면서 시장 대응을 했으면 그렇게 나쁜 달이 아니에요. 나름 뭐 굉장한 수익은 안 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익이 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매 원칙대로만 하셨으면. 예. 근데 그걸 여러분 이제 안 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갖고 계신 뭐 썸네일에 제가 달아드린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상당한 이익이 구현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아무리 나쁘고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다 보는 건 아니고 아무리 나빠도 다 손해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장에 맞게 좀 움직이는 게 필요한데 이제 요즘 같은 거는 이게 아주 강세 기조를 이어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러니까 2020년대까지 팬데믹 뒤에 같이 그렇게 강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때는 3년 고개 전략이 더 잘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익을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살려고. 근데 이제 3년 고개 그 우하에 보면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 20번을 자기가 일부러 넘어졌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60년을 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굉장히 강한 대세 상승기가 뻗어나가지 않는 시장에서는 그냥 사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팔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뭐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매매 원칙대로 안 하고 자꾸 이제 욕심이 들어가고 딴 생각 나고 이러니까 무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수익이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수익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더 맞을 것 같고 3월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 뭐 3월 시장은 뭘 가지고 우리가 할 거냐? 3월 시장도 이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이 AI 열풍은 계속될 것 같아요. 조커버크 와서 뭐 대통령 만나고 뭐 AI 뭐 얘기하고 뭐 이게 뭐 이제 완전히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AI 열풍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웬만한 기술주들 있잖아요. 미국 시장의 웬만한 기술주들은 전부 천명하고 났었어요. AI 한다고. AI 안 한다고 한 기술주가 없어요. 전부 AI 한다고 이제 막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치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서부개척 시대 때 그 황금 골드러시 이때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에도 그랬듯이 그 사람들은 뭐 빚을 내서라도 이제 금 캐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빚 내서 금을 캐려면 우선 잘 해지지 않는 청바지 사야 되고 곡괭이 사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빚 얻어서 이제 청바지 사고 곡괭이 사고 서쪽으로 이제 전부 금캐로 이게 가는 게 그게 이제 골드 러시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그 간다고 다 금을 캐는 건 아니고 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금을 캐는 거고 그 바람에 이제 청바지 장사, 곡괭이 장사는 이제 돈을 버는데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골드 러시 때 오히려 청바지 장사, 곡괭이 장사가 돈을 벌었다. 근데 이제 지금 AI를 보면은 그 열풍은 그때 같지만 그 옛날 골드러시 때 얘기할 수 있는 곡괭이나 청바지가 너무 경쟁이 심해진 거예요. 곡괭이와 청바지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금 캐는 것보다 곡괭이하고 청바지가 더 돈을 버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반도체예요. 그게 이제 반도체. 이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엔 금광 개발하는데 요새는 금광 개발하는 회사가 곡괭이도 만들고 청바지도 만들고 막 그러겠다고 막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와갖고 야 우리가 니네 곡괭이 써줄 테니까 니네가 이런 곡괭이 만들 수 있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반도체가 그런 건데
이걸 국가 전략적으로 잘 짜면 이게 우리한테 대단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우리는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벌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 그 라인 예, 그 계열, 수직 계열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런 거는 3월에도 계속해서 상당한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이슈가 이제 3월에는 경제 지표가 우리 되게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주문 사이드도 뭐 자꾸 줄고 별별 없고 출하도 떨어지고 재고는 늘어나고 뭐 선행 지표도 별로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냥 빚내서 청바지 곡괭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랑. 그래서 이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헤지펀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연준이 금융 사이드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로컬 뱅크들 문제 생기면 다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장기채 사죠. 그래서 장기채 맡기고 또 돈 끌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장기채 사고 그러다 안 되면 그 장기채 맡기고 그 스탠딩 RP 써서 또 돈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금 계속해서 그게 다 어디로요? 기술주에서 너도나도 곤두라스처럼 AI 인공지능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 입장에서야 물 들어올 때 노줘야지 지금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막 미칠 건데 우리는 그렇게 쥐어짜낼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에서는 되지 않는 거를 자꾸 움직이는데 거기 현혹되면 안 된다는 되는 것만 하자는 거예요. 되는 것만. 예. 그래도 우리도 뭐 외국에서 유수 기업체의 그 CEO들이 그 와가지고 경영자들이 와가지고 뭐 한국 곡괭이 청바지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가 또 그쪽에서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이 시각을 맞추고 우리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그 경제 지표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뒤척 펴쩍 이러면서 이제 그 영향이 있으면 그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미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3월에는 다 소화해내고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달이 될 것 같다.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엄청난 정책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쏟아져 나오잖아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뭐 오늘은 어떤 부서에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기로 했고 또 한국에 뭘 위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뭘 어떻게 하기로 했고 뭐 그게 계속 나요. 아마 그 정책이 전부 성공하면 인류가 탄생한 일의 굉장히 최고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워낙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현혹되면 굉장히 한번 물리면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딱 나왔을 때 시장을 봐야 돼요. 그 이슈를 자꾸 내 주관으로 읽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리키는 달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시장이잖아요. 시장의 반응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한 이슈라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시장에서는 전혀 반응 없다. 그럼 반응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싸워야 될 때 전쟁터가 지금 주식시장인데 거기서 반응 없으면 반응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반응이 있다 없다를 뭘로 보느냐 하면 수급 라인에 변화가 있느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예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그럼 맨날 뭐 단타 하세요. 단타해도 돈 벌어요. 단타가 뭐가 단타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그런 거 아니라, 뭐 사갖고 뭐 한 2주 안에 뭐 이익 나서 팔았다. 뭐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투자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장기 투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데 지금 뭐 장기 투자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계적으로 수급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건 3월에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이지만 금요일은 아니지만 제가 슬콘생에 그 연주 한 곡을 올려놨는데 하도 요새 뭐 그 날씨도 좀 해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얼마 동안. 그리고 뭐 시장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세월은 가니까 3월 되면 또 봄이 훨씬 더 우리 앞에 손금 다가오기는 하겠지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연휴도 좀 보내시고 그러시라고 그 애수라는 이문세 씨 노래를 연주했는데 그 내용은 좀 뭐 애수니까 그렇더라도 리듬이 굉장히 흥겹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3월을 좀 맞아보자 이런 생각에서 그러니까 많이들 좀 들으시고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3월에는 내가 요런 것들을 조심해서 투자를 해서 꼭 3월에는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성공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3월 4일인가요? 네,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